우리 조리 도구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프라이팬, 코팅된 프라이팬을 많이 쓰는데 저희 시댁이나 친정을 가면 정말 너무 언제적 정말 프라이팬인지 모를 정도로 다 벗겨진, 코팅이 다 벗겨진 프라이팬을 너무나 오래 쓰세요. 저는 프라이팬을 1년에 한 번을 코팅된 프라이팬은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요리에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주변에 발암물질이 되게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물건들을 주변에서 없애면 좋은지 오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정주부들은 부엌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뭐 흡연을 하지 않으셨어도 요즘 저 같은 50대, 60대의 폐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의 하나의 원인을 가스레인지 또는 음식을 조리할 때 연기나 냄새가 많이 나오잖아요. 후드는 반드시 온을 하셔야 되고, 후드만 갖고는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공기청정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 다들 창문을 꽁꽁 닫아 놓으면 그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요. 이것이 쌓여지면 공기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독소가 됩니다. 첫 번째, 공기청정기만 너무 믿지 말고 뭐라 해라? 환기를 해라. 그리고 후드를 항상 틀어놓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선 요리 엄청 연기 많이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흡입을 하게 돼 있어요. 회로. 그렇기 때문에 요리할 때 굉장히 연기가 나오는 요리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 가스레인지로 했을 때 이제 요리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들이 안 좋은 거죠. 네. 가스 연기도 안 좋고, 요즘은 또 전기로 하는 인덕션도 쓰긴 하지만 우리가 뭐 에어프라이기를 돌린다든지 또 이렇게 뭐 가열로 인한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우리가 후드를 꼭 이용하시고 환기를 적극적으로 하셔라. 그리고 우리 조리 도구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프라이팬, 코팅된 프라이팬을 많이 쓰는데 저희 시댁이나 친정을 가면 정말 너무 언제적 정말 프라이팬인지 모를 정도로 다 벗겨진, 코팅이 다 벗겨진 프라이팬을 너무나 오래 쓰세요. 저는 프라이팬을 1년에 한 번을 코팅된 프라이팬은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요리에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길들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집안에 암 환자가 있다면 프라이팬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저는 찜기를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프라이팬 요리가 아무래도 볶는 거 막 이런 그렇죠. 거다 보니까 볶는 거고 코팅된 게 벗겨 나오면서 그게 독이 되겠죠. 첫 번째는 프라이팬 바꾸기. 정말 요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나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돌아가신 노인분들의 뇌를 검사해봤더니 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플라스틱을 접하지 않고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화하려면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는 반드시 플라스틱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 저는 다 유리 용기로 바꿨거든요. 조금 무겁긴 하지만 유리 용기를 꼭 쓰시거나 스테인레스 용기를 쓰시는데, 스테인레스도 또 오래되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막 10년씩 쓰시면 안 되고요.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설거지를 하고 스테인레스 같은 것도 우리가 철수세미를 쓰다 보면 이게 벗겨져요. 텀블러라든지 이런 스테인레스 냄비나 그릇도 잘 보시면 미세 어떤 흠집이 나면 거기에서 또 안 좋은 물질들이, 중금속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주셔라.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네, 주기적으로 바꿔주셔라. 웬만하면 유리 용기 쓰는 걸로. 네, 유리 용기를 권장드리고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도마잖아요. 칼로 하는 도마. 제가 플라스틱을 한번 써봤더니 정말 이게 자르는 그 자리마다 정말 다 미세 흠집이 나면 또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플라스틱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도마요? 플라스틱 도마. 요즘 되게 많이 쓰거든요, 플라스틱 네, 도마들. 너무 많이 쓰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잘게 쪼개져서 이렇게 음식과 함께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무 도마도 참 관리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도마를 한번 저도 이참에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도 플라스틱 도마를 썼는데 정말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좀 싸구려를 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실리콘으로 많이 쓰잖아요. 실리콘, 주걱 많이 쓰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뭔가 볶을 때 쓰는 주걱 같은 것도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어떤 실리콘도 너무 신뢰하지는 마셔라. 그런 용기들은 조금 약간 이게 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체를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교체를 많이 네네, 해야 되나?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우리 나무젓가락도 사실 많이 쓰거든요. 뭐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당연히 안 좋겠지만
하지만 이 나무젓가락으로 뭔가 하는 요리를 할 때도 이게 많이 흡수를 하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그러면 약사님이 생각했을 때 네. 한 어느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면 좋을까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은 예, 무조건 예, 그래도 예, 교체를 해줘라. 사실은 뭐 친정시댁 가보면 이게 정말 몇십 년 된 유물과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다음 우리 양은 냄비 같은 것도 양은 냄비에 라면 끓이면 맛있다 해서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우리는 안 됩니다. 양은 냄비도 되게 안 좋다고 많이 듣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양은 냄비에 별로 끓여 먹을 일이 없죠. 네,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네, 이제 그렇죠. 우리는 라면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양은 냄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향기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요. 뭐 향수도 많이 쓰고 그다음 디퓨저를 지금 많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디퓨저가 뭐 천연의 아로마 오일을 쓰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합성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에서 폐로 다 흡수가 되는데 저는 암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나 암 환자들은 이제 향기하고는 멀어져. 정말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향이 되게 중요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폐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포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저가의 디퓨저를 썼다. 그리고 방 안에 문을 딱 닫아놨는데 디퓨저를 해놓는다면 그 독은 누구한테 갈까요? 이제 본인한테 가는 네네, 거죠. 본인과 우리 가족들한테 가기 때문에 향기 좋지만 우리에게 건강에 치명적인 디퓨저는 안 됩니다. 정말 이제 쓰고 싶다면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디퓨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합성 디퓨저를 쓰지 말고 자주자주 환기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사님 보통 그러면 네. 하루에 환기를 한 집에 계실 때 몇 번 네. 정도 하세요? 그러면? 사실 저도 자주는 춥다고 안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좀 환기를 하자. 앞뒤로 다 열어놓고 환기를 춥지만 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미세먼지 속에 있는 이런 안 좋은 중금속들이 우리의 호흡으로 지금 폐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저도 잘 몰랐던 건데 드라이 클리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옷 드라이 클리닝이요? 네, 옷 드라이 네네.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오면 그게 옷이 다 비닐에 쌓여져서 와요. 맞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걸 다시 옷장에 그냥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죠? 네. 근데 그 옷장을 딱 문 닫고 거기서 자는 사람이 누구죠? 나죠. 네. 그러면 이 드라이 클리닝은 완전히 그냥 독한 화학 물질로 해갖고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이 클리닝은 이 비닐을 벗긴 다음에 베란다에 좀 걸어 놓으셔야 돼요. 드라이 클리닝 한 옷은 한 30분 정도 냄새가 빠진 다음에 옷장에 넣어야지. 저는 정말 잘 몰라서 저도 이거를 그냥 걸어 놓는 거죠. 겨울 내내. 여름 옷 드라이 클리닝해서 걸어 놓고 겨울 옷 맞아요. 드라이 클리닝해서 비닐채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 독소가 서서히 자고 있는 저의 호흡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많이 잘 간과하시는데 반드시 비닐을 벗겨서 베란다에서 환기를 시키고 걸어 놓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쓰시잖아요. 락스를 쓰실 때는 정말 이 바로 화학 물질이 흡입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고 항상 물에 희석해서 쓰시고 문을 닫고 락스를 뿌리시면 절대 안 된다. 환기를 하셔라. 그래서 저는 사실 락스 제품을 쓰지 않아요. 락스 제품 쓰지 않고 제가 청소 전문가를 봤더니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그분은 베이킹소다, 식초, 샴푸 있잖아요. 잘 안 맞는 샴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전면에 닦더라고요. 꼭 우리가 락스나 강력한 화학 성분의 세제를 안 써도 조금 더 부드러운 세제를 써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그런 연소하는 화학 물질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 순한 제품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으로 제조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뭐 베이킹소다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호흡에 냄새가 딱 맡았을 때 되게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화장실 청소 용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을 저는 거의 선택하지 않고 오래된 샴푸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벽면을 닦고 물 뿌려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주 하셔야겠죠. 곰팡이 쓸 때까지 놔두면 락스를 쓰셔야 되니까요. 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 염색약이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암 환자에게 뭐 안 좋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현대인이다 보니까 이 외모를 가꿔야 되니까 저도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있거든요, 항암 때문에. 근데 저희 엄마를 언제 봤더니 저보다 머리카락이 좀 더 굵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염색을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지?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커피가루 있죠, 커피가루에다가 그다음 쓰던 샴푸를 좀 넣고 식초를 넣고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좀 넣어서 직접 조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발랐더니 머리가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염색이 돼요? 그렇게? 자연 검정색 염색이 돼요. 조금 더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막 한 달에 한 번 염색을 해야 됐거든요. 여러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제가 염색을 안 해도 되는데 예쁘게 보이려고 염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머리의 질이 너무 나빠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좀 한 달 만에 할 거를 2달, 3달로 조금 늦추는 거죠. 횟수를 최대한 늦추고 그 다음에 그 커피의 자연스러운 색깔이 머리에 입힐 수 있도록 저도 조금 이제 샴푸를 할 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발라놓고 머리에 먼저 샴푸를 그 커피 샴푸를 제가 만든 커피 샴푸를 발라놓고 먼저 몸을 씻고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난달에 3달 만에 염색을 했나? 그렇게 조금 늦췄어요. 그 방법으로 하신 거죠? 네, 그 방법으로 하다가 또 이렇게 새치가 나오면 칠하는 거 있거든요. 머리카락에. 그러니까 이게 두피에 화학 물질이 닿는 게 좋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머리카락만 이렇게 칠해서 한 달 좀 버티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염색하는 기간을 늘리려고 저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 저도 항암하고 이럴 때는 한 2년 정도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항암이나 항암이 막 끝나셨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머리카락은 좀 나중에 신경 쓰시고 나중에 컨디션 많이 좋아졌을 때 서서히 아주 천연의 염색약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가의 염색약을 막 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염색 필요하실 때 이 네. 방법으로 한번 이제 해보시고 후기 한번 저희 댓글로 남겨주면 또 감사할 것 저희 같습니다. 엄마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실행해 보고 있는 팁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을 신경 쓰시는 여러 주부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싹 훑어보시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는 이 1월달 새해가 되길 바라겠고요. 온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또 이 1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